안녕하십니까. 한겨레 퀘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입니다.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바로 안철수 신당 변수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과연 창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창당해서 후보를 낸다면 어느 지역에 후보를 낼 것인지, 하나하나가 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람들은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관측과는 좀 다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장하성 교수라는 인물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낸다면 6.4 지방선거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4 지방선거를 둘러싼 야권의 선거 구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정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가 워낙 좀 예민하기도 하고 전망이 어려워서 정치부 경험이 많은 김정철 기자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철수 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낸다는 얘기는 누가 한 것인가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지난 주말에 일부 몇몇 신문에서 안철수 의원이 장하성 교수한테 서울시장을 나와달라라고 그동안 몇 차례 요청을 했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확인하니까 윤여준 지금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께서 각 언론사 기자들한테 답변이라든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서울시장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모든 광역 단체장 후보를 다 낼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역시 낼 걸로 이렇게.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 근거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안철수 의원이 후보 자리를 양보했고요. 또 선거운동까지 한 일이 있죠. 또 그 이후에도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관계를 좀 청산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의원이 지원해서 만든 이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은 지지하고 지원하는 관계였는데,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 양보를 하고 난 뒤에 정치를 이제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본인이 이제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라고 할 때부터 그러면 당을 만들면은 이제 정치를 전면적으로 해도 민주당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안철수 의원 본인이 밀었던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의 거치가 굉장히 주목됐죠. 그랬었는데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난해 10월 달에 이 안철수 의원하고 송호천 의원 단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송호천 의원이 언론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우리하고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즉 민주당에서 나오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민주당이 나와서 우리 당하고 해서 서울시장을 나가라라고 이제 이런 공식 제의를 냈었는데, 네.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미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당을 옮겨서 출마하는 것은 그 원칙과 명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관계가 좀 껄끄러워졌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 정리가 됐다 봐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서울시장을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자기 당 쪽으로 안 온다 그러니까 독자 후보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면서도 좀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 또 안철수 신당에서 나오는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면 누가 당선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새누리당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구도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유리해 줄 수밖에 없죠. 그 비교를 해보자면은
10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때도 이제 그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한명숙 후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때 진보신당인 노회찬 후보가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지사 또 인천시장까지 다 탈환을 하고 이겼었는데, 그 다음에 서울시 구청장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두어 곳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아주 근소한 표차로 1%포인트 안팎의 표차로 이긴 경우가 있거든요. 즉 야당이 이제 갈라져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하고 민주당하고는 안철수 의원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노회찬 의원이 당의 지지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좀 갈라먹어서 결국은 여당이 했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민주당, 안철수 신당 후보 둘 다 그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상태에서는 구도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혹시 박원순 시장이 떨어지면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신당에 대한 책임론 같은 걸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그런 비판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비판을 이미 감수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당시에는 기자들이 많이 주목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달에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그때 김영한 의원, 민주당 의원 출판 기념회 가서 만나서 이제 그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시장 문제를 물었었는데, 그때 지금 했던 이야기가 똑같이 윤여준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서울시장 등을 포함해서 서울시장 당연히 우리 내야 되지 않느냐, 광역시장 모든 곳에 다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방향은 서 있었다고 봐야 되고, 서울시장 후보를 내서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은 야당 지지자들은 이제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떨어진 것은 그 안철수 신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이제 그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왜 그런 것까지도 그 감내하면서 후보를 이유가 뭘까요? 예, 내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까지는, 대선 전에까지는 본인을 사실은 범야권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포지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맡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보궐선거로부터 다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나오고 난 뒤에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3의 위치, 여당하고 야당 중간에 있는 그런 위치를 지금 본인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로 둘이 싸운다, 그 다음에 양당 체제를 부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을 제3의 위치에 놓기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지 여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겨루겠다, 예. 경쟁하겠다, 그런 그렇게 얘기네요.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안철수 의원이 장하성 교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장하성 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지내고 이랬던 고려대 경영대 교수이신데, 그동안 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쭉 역임을 했고, 또 재벌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 왔던 교수, 진보적인 교수이셨죠. 그래서 소액 주주 운동을 펼쳤고, 그래서 삼성 그 주주총회가 있을 때 소액 주주를 대표해서 나가서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이랬던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보적인 분인데, 지난해 그 대선 선거운동 이전에 그때 안철수 후보 쪽에 정책 총괄을 하면서 안철수 캠프에서 일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라고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인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철수 캠프의 정책 분야 핵심이라고 예,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그런데 장하성 교수 본인은 출마하지 않을 것처럼 말을 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기자들한테 나는 뭐 현실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몇 차례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서울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제안은 받았다. 예, 네. 근데 난 뜻이 없다. 그 이야기도 이미 밝혔다. 그래서 안 나간다 이렇게 명백하게. 최종적으로 장하성 교수가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뭐 그 가능성을 뭐 100% 정치에서 그렇게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뭐 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안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명백하게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번복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안철수 의원 쪽에서 검토하는 다른 후보 어떤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나왔던 이름들이 다시 또 이제 이기한 전 의원이라든지 또 뭐 이거는 뭐 전혀 뭐 다른 당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변에서 거론되는 거는 뭐 원희룡 전 의원이라든지 새누리당 네. 홍정욱 전 의원 이런 의원. 분들한테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나라당 인맥들이요. 그렇죠. 네. 그분들 역시 당을 옮길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몇 차례 밝힌 적은 있습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좀 두고 봐야 알겠군요. 자, 경기지사 쪽으로 살짝 좀 옮겨가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김진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곧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안철수 신당에서도 물론 후보를 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안철수 신당 쪽에서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있고 인천도 송영길 시장이 있으니까 그 둘은 양보하고 뭐 암묵적으로라도 경기지사는 안철수 신당 쪽에서 내는 걸로 가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관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지사에 과연 그러면 후보에 누구를 낼 거냐 이런 거 갖고 했었는데 뭐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현재 여러 사람 이야기가 거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낸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이기한 전 의원도 경기지사 후보로 뭐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경기지사 후보로도 거론되고 됐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김상곤 교육감하고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이분 두 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뭐 일단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상곤 교육감 쪽에는 확인을 해봤더니만 자기들은 그 지사에 나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하고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장선 의원도 전 의원도 그 보도가 난 뒤에 당을 옮겨서 나가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인물이 별로 딱 떨어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지사 쪽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경기도에서도 3파전이 벌어진다면 새누리당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더 새누리당이 서울보다 더 유리하죠. 과거 경기지사를 보면은 사실은 야권에서 경기지사를 한 적은 옛날 그 김대중 정부에서 한 차례 있었고 그 이유는 뭐 손학규 지사, 김문수 지사 등등 새누리당 쪽이 좀 강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거론되는 인물들을 쭉 그 민주당 후보하고 새누리당 후보하고 거의 그 김문수 지사가 안 나왔을 경우에 막상막하로 이렇게 박빙의 승부인데 거기에 그 안철수 신당 쪽 후보가 나오면은 여기는 서울시장보다도 더 쉽게 새누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연대는 사실은 안철수 신당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김한길 대표가 새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한 게 있죠?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김한길 대표가 뭐 야권 연대를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닌데 야권의 재구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 국민들이 원하면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 하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이 안철수 신당하고 경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으면은 그거는 뭐 국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야권 연대에 대해서 좀 한 발 내디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야권 연대를 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안 한 상태여서 민주당 역시 안철수 의원이 야권 연대를 안 하겠다라고 나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야권 연대 하자라고 매달리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한다라고 딱 선을 긋자니 이제 결과가 좀 두렵고,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좀 작은 정파인데요.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은 야권 연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통합진보당은 이미 그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통합진보당 그 이석기 의원 그 사건 이후에 통합진보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서 뭐 야권 연대를 하자라고 할 리도 없고, 의미가 없죠. 예, 통합진보당은 또 본인들의 그 정치적인 위상이라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아마 독자적인 후보를 낼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역시 천호선 대표가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하고는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네,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군요.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김종철 기자는 야권의 선거연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선거연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흐름을 보면은 야당들이 안철수 의원이 특히 이제 뭐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야권 연대는 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독자 후보를 내는 게 마치 선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야권 연대 어떤 연대가 됐든 연대를 한다는 것은 정책과 노선이 같고 또 필요하다면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안철수 신당하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과연 어떤 정책과 노선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차이를 좀 발견하기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해도 사실은 독자 경쟁을 해서 뭐 그 결과가 괜찮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굉장히 수도권이라든지 더 접전 지역에서 나쁜 걸로 보이는데 결국 그러면 어부지리를 어디가 얻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무조건 야권 연대를 안 하겠다는 것 역시 또 다른 어떤 오만과 독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세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크게 앞서 있습니다. 또 야권은 민주당, 안철수 세력, 진보 정당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2006년 5.3일 지방선거 때와 무척 닮은 것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16개 가운데 12개를 한나라당이 차지했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은 한나라당이 모두 다 이겼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서울에서 전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6.2 지방선거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야합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선거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7개, 한나라당이 6개 차지했습니다. 인천시장, 강원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구청장 25개 가운데 21개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인천과 울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 3명이 탄생했습니다. 2006년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선거 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야권의 분열로 여당이 압승하게 될까요? 아니면 야권의 연대로 야권이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야권이 어느 길을 갈 것인지는 지지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환용이었습니다.